살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래로 시선을 낮추며 희미하게 가벼운 미소를 짓는 하얀 피부의 여성. 왼손으로 푸른색 치마 한쪽 끝을 들어올려 생동감을 주곤 있지만 우아하고 고요한 여인의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게 반대손에는 긴 장검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고 이 그림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양 수다인입니다. 미술사 햇수다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스페인의 미술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여정으로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마드리드의 국립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1.12m, 세로 2.12m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로 묘사된 여인도 성인 여성의 크기와 대략 유사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페르난도 야네스 델라 알메디나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페르난도 야네스라고만 할게요.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스페인 미술 전문 미술사학가인 존 머핏 교수는 그가 1505년부터 1536년까지 활동했다고만 밝히고 미술 관련 전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구글에서 야네스를 검색하면 그가 1475년에 태어났다고 나오는데 1505년이 그가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라면 대략 1475년에서 1480년 사이에 태어난 셈이죠. 오늘 이야기할 작품도 1505년에서 1510년 사이에 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의 비교적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게 보이네요. 묘하게 누구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인류 역사에서는 최고의 천재들로 거론되는 인물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의 대표작은 도그나 카오나 다 알만한 모나리자이지만 그 외에도 대단한 작품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주가 많아도 너무 많은 다빈치였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서 다빈치와 함께 흔히 르네상스 시대의 4대 거장이라고 명명되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와 비교하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물을 영접해야 하는 머스트템인 걸작, 최후의 만찬처럼 그렸다 하면 레전드를 갱신하는 능력치가 쩌는 다빈치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성 안나와 함께한 성 모자인데 우아하면서 온화한 인물의 머리와 표정이 보는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죠. 모나리자나 성 안나와 함께한 성 모자 모두 다빈치의 말년 작품들인데 야네스가 그린 여인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다빈치의 스멜이 아주 풀풀 풍기거든요. 야네스는 스페인의 알메디나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 페르난도 야네스 델라 알메디나라는 이름은 알메디나 출신의 페르난도 야네스라는 뜻이죠. 알메디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실은 저도 야네스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역의 라만차,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배경이죠. 바로 그 라만차요. 그 지역에 속한 작은 소도시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출신 야네스에 대한 기록은 지중해 건너편의 밀라노에서 등장해요. 다빈치는 자신의 말년의 대작으로서 앙기아리 전투를 묘사한 그림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루벤스가 모사한 걸로 알려진 스케치를 통하여 그가 생각한 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다빈치가 앙기아리 전투를 제작할 때 1505년 4월 30일에서 10월 10일까지 스페인 사람 페르난도가 돈을 받으면서 그를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그 스페인 사람 페르난도가 바로 페르난도 야네스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는 다빈치의 문화에서 유급으로 다빈치의 말년의 회화 경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저자직강을 했죠. 왜 그렇잖아요. 조수로 참여하면 당연히 다빈치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야 나중에 최종 그림이 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 조수들은 마스터의 특징을 최대한 흉내내야만 하죠. 그러니까 야네스는 약 5-6개월 동안 다빈치한테 빡세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네요. 이후 야네스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고향 알메디나나 라만차 지역 혹은 카스티아 왕국의 영역도 아닌
발렌시아에 그의 기록이 재등장합니다. 네, 2021년도까지 이강인 선수가 활동했던 발렌시아 CF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그 발렌시아입니다. 1506년 야네스는 가톨릭 성인인 성 코스마스와 성 다미안에게 봉헌된 기도당의 제단화를 장식하는 페노라를 의뢰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오늘 이야기할 그림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다면 야네스가 그린 여인이 범상치 않은 여인이라는 것 정도는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집트의 성녀 카타리나예요.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타리나라고도 불리는 그녀는 287년에 태어나 305년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 평탄치 않았겠죠. 이집트의 귀족 가문 출신인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당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친 막센티우스 황제를 공개 비판하면서 로마의 현자들을 대상으로 말빨로 이들을 압살한 말 그대로 기가 보통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 잘 듣고 똑똑해도 칼 들고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못이 박힌 바퀴에 찢어진 형벌을 받았는데 바퀴가 계속 부셔졌다고 하더라고요. 킹받은 황제는 참수형을 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카타리나는 기독교 성인으로 추승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림에서 바퀴가 등장하거나 칼 등의 기물이 등장하면 성녀 카타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미술에서 성인들을 그린 그림은 대체로 인물을 설명하고자 성인과 관련된 기물들을 동시에 그림에서 묘사하는 편이거든요. 야네스의 그림에서도 친절하게 부러진 바퀴 조각이 그녀의 발 아래에 그려져 있고 또 장검을 지니고 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또한 그녀의 뒤쪽으로 책과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가 올려져 있는데 카타리나가 말빨로 사람들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녀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를 상징하기 위하여 책과 지혜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뒤에 배치한 겁니다. 야네스가 성 카타리나에 대한 제단화를 그린 이후 오늘날 그 기도당은 성녀 카타리나에게 봉헌된 채플로 바뀌었습니다. 야네스가 그린 그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네스가 그린 성 카타리나가 묘하게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한 성 모자에서 두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건 단지 이 제단화만은 아닙니다. 이 그림과 같은 시기에 제작한 오늘날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아기 세레자 요한과 함께한 성 모자는 오히려 더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2000년대 초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기억하시나요? 워낙 히트해서 급기야 영화화되기도 했죠. 다빈치 코드에서는 다빈치의 몇몇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암굴의 성모가 언급됩니다. 암굴의 성모는 동굴 속에서 성 모자와 성인이 된 예수에게 세례를 해주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인인 세례자 요한의 아기로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와 비슷한 나이대로 알려져서 중세시대에는 거의 형제처럼 아기 예수와 아기 세례자 요한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무수히 제작됩니다. 야네스의 아기 세례자 요한과 함께한 성모자는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와 차이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성모자를 인도하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아기 예수와 아기 요한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성모자와 아기 세례자 요한을 그린 그림이라는 동일한 주제이기도 하며 성모에 대한 묘사는 암굴의 성모 속 성모의 모습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지경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여진 고개며 성모의 왼손은 누가 봐도 야네스가 다빈치의 그림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표절한 수준이죠. 암굴의 성모는 1483년에서 1486년 사이에 제작된 종교화로서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밀라노에서 제작되어서 밀라노의 산프란체스코 그란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야네스가 다빈치의 앙게아리 전투 프로젝트를 도와주고자 밀라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암굴의 성모를 직접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암굴의 성모는 그 시기에도 유명한 작품이어서 당시 그리고 후대 밀라노를 비롯한 북이탈리아 미술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심지어 암굴의 성모는 루브르 박물관 말고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도 있는데
내셔널 갤러리 버전은 1495년에서 1508년 사이에 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버전과 비교하면 내셔널 갤러리 버전은 두 아기 중 세례자 요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세례자 요한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성모의 오른쪽에 위치한 아기와 함께 묘사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물의 신원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외에는 두 버전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후에 거의 똑같이 암굴의 성모를 다빈치가 직접 그렸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그 작품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거의 똑같이 그려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이죠. 후자의 의미라면 이미 암굴의 성모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의미죠. 직접 밀라노에서 다빈치와 함께 작업을 하고 다빈치의 테크닉을 모방해야만 했던 야네스였기 때문에 그가 다빈치가 이룩한 예술적 성과에 관심이 높고 그를 리스펙하면서 열심히 자기 것으로 체화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의 테크닉을 수용한 채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야 하는데 야네스는 그러질 못했어요. 발렌시아로 이주한 야네스는 거의 다빈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다빈치가 구현한 여성의 모습을 자기 복제하듯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1507년에 제작한 이집트로의 피신에서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등장하는데 성모의 표정과 포즈, 손짓은 그 전에 제작한 아기 세례자 요한과 함께한 성모자 속 성모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복제 수준이죠. 문제는 오히려 테크닉적으로나 표현력에서는 더 조악해진 수준입니다. 성모자 옆에 성 요셉의 모습은 매우 어색하고 자기적이며 아기 예수의 얼굴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그 뒤에 등장하는 5 아기 천사는 다소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당시 무역, 경제, 금융으로 유럽의 중요한 상업적 중심지이자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를 가톨릭의 중심지로 부활시키려던 움직임에 따라 이탈리아의 중북부가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한 시기 야네스는 직접 이탈리아로 가서 대가인 다빈치의 조수로서 그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 스페인으로 되돌아와 다빈치풍의 이탈리아 회화 양식을 바탕으로 활동을 한 유학파 미술가입니다. 그렇지만 야네스는 오늘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예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가한테 직접 배우면 뭐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야네스는 앞으로 더 나아가질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야네스는 오늘날 스페인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화가로 남아있을 뿐이죠. 근데 이건 야네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와 동시대 혹은 후배 미술가들 역시 이탈리아 화풍을 기계적으로 따라할 뿐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렇다고 야네스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스페인 미술의 대가인 미술사학자 조나단 브라운 교수는 야네스는 그와 동시대 미술가인 페르난드 야노스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이탈리아 화풍을 소개한 인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미술가라고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 스타일이 이탈리아를 넘어 스페인으로도 확산되며 국제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건 두 페르난도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녀 카타리나는 당시 스페인 미술계에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르난도 야네스의 성녀 카타리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것도 야네스 자신도 뛰어난 화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16세기 초 스페인 내에서 이탈리아 화풍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7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스페인의 독특한 미술 문화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스페인 황금시대로의 미술여행의 적절한 시작점이라 판단하여 페르난도 야네스 델라 알메디나의
성녀 까타리나를 미술사 헤수다의 첫 번째 그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림으로 돌아오겠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한양 수다인이었습니다.